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수 선생님과 고수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에 관한 내용을 한 6개월 전에 작성을 했다가 방송용으로 부적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묵혀놨다가 일단 다시 한번 꺼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15년 이상 강의를 해오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력이 15년이 되어도 말이죠. 하수인 선생님이 있고요. 경력이 5년 정도만 돼도 고수인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하수 선생과 고수 선생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고1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수 선생님이라고 칭할게요. 왜냐하면 대체로 고1부터 고3까지 일을 맡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고1을 맡은 선생님들은 대체로 어떤 기본 문제만 풀어주거나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들도 되게 평범한 수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거에 반해서 고3 선생님들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번 들으면 뭔가 정리돼 나가는 느낌이 강해요.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내용의 설명과 그리고 기본 문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심화 문제도 척척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론 설명들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문제도 그 자리에서 만드시기도 해요. 숫자를 머릿속에 딱딱 생각해가지고 만드시기도 하면서 아주 고수 느낌이 팍팍 나요. 이런 느낌으로 하수 선생과 고수 선생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 선생님은 첫째로 단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세요. 단순 계산 문제는 수업 중에 막 여유가 없게 막 계속 풀라고 하세요. 막 100문제면 100문제 계속 풀라고 하시고 분주하게 빡세게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뭔가 연습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머리 남는 게 없어요. 이론적인 정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고수 선생님들은 단순 계산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고요. 수업에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수업에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빡세게 수업을 안 한 것 같은데도 뭔가 머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수 선생님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개념 정리를 안 해주세요. 초보 어떤 하수 선생님들은 개념 정리가 전혀 없고요. 교과서를 읽어주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거에 반해서 고수 선생님들은 개념 정리를 칠판 한가득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되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칠판에 계속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 주신 선생님이 고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 번째, 초보 선생님들, 하수 선생님들은 양치기에 집중합니다. 양을 무조건 문제집 늘리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많은 종류의 문제집을 풀어야 얘가 실력이 많이 느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고요. 화려한 언변으로 어려운 문제집을 아주 많이 언급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문제집들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어떤 아주 어려운 문제집들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현혹을 시킨 듯한 이런 선생님들은 하수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고수 선생님들은 한 권을 풀어도요 빠짐없이 어떤 꼼꼼히 똑바로 푸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한 권을 풀어도 어떤 빠짐 문제 없이 계속 고쳐 나가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고수 선생님들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문제를 질문을 던졌을 때요 매우 당황을 하시게 되죠. 하수 선생님들은 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사실 그 문제를 방금 답지를 보고 교재 연구를 해온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풀어주시죠. 하지만 그 문제를 일주일 후에 다시 들고 가면 못 풉니다. 그렇고요. 또 고수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 받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즐기고 아무 질문이나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신도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얘들아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쌤 읽어보고 바로 풀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 해결력이 당연히 있으신 선생님이에요.
모든 선생님이 문제 해결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경력이 15년이 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계속 답지만 참조해서 교재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제 해결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퇴보하게 됩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퇴보를 겪기 때문에 저는 경력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하수 선생님으로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수 선생님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과제를 더 많이 내주십니다. 못하니까 과제라도 더 해라 뭐 이런 마인드인데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단순한 생각과 일치하는 건데, 이렇게 못하니까 뭐 과제라도 많이 해라 라고 했을 때 뭐 과제를 많이 한다고 수학적으로 어떤 발전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과제를 하면 자꾸만 과제 양만 더 많아지면 더 싫습니다. 계속 더 싫어하게 만들어지고 수학은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게 반해서 고수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일수록 과제 양을 줄여줍니다. 못하면 과제를 아주 적게 내주는 이런 케이스의 선생님들이 고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가끔 제가 이 영상 찍는 이유가 그래요.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왜 우리의 과제 작게 내주나요? 이렇게 좀 더 양을 많이 내주시고 문제집도 이상한 문제집 좀 많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자꾸만 저보고 하수 선생님이 되세요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